안녕하세요.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오늘은 권리락후 에코프로HN의 투자 전략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권리락일 영상을 어제 준비하다가 3일 연속으로 영상 올리긴 너무 힘들기도 하고 투자 전략의 방향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요청도 있으셨고 하니 저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상한가를 쳤으니 경우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니며 이 방법대로 매수 매도를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 경험을 공유해드리며 영상 시청한 분들께서 주식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 영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또 제 확증 평양적인 측면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비판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느끼지만 주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건 수익 실현을 언제쯤 할 것이냐는 부분일 것입니다. 일단 75%의 물량이 잠겨 있으니 25%의 물량을 그 이전에 수익 실현을 할까 고민이실 텐데요. 사실 모두가 매도하지 않고 계속 물량을 잠그고 있으면 계속해서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상한가를 10번이고 20번이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매도 전략을 짜긴 해야 될 겁니다. 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와 있으며 그들이 향후 발생할 현물 출자를 위해 주가를 최대한 높은 레벨로 맞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세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7월 28일 장전 호가창을 보시면 마이너스 13%가 찍혀 있었습니다. 장 시작으로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3%로 갭 하락폭을 줄였지만 장중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폭을 키웠었는데요. 사실 전 권리락 전 하락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갭 하락을 시킬 정도로 급하게 팔 이유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개인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이후 분봉상 보면 12시 20분 정도에 아래쪽에 크게 매수를 걸어놓은 물량이 있길래 저 지점에서 매수하려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첫 급락이 나오더니 많은 분들이 시장가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샌가 매수 호가창 매물도 없어졌고요. 이후 잠잠해지다가 등락폭이 줄어든 이후 급등시켜 일봉상 5이평선에 안착시키며 장을 마감했죠. 사실 개인이 그냥 꾸준히 판다면 중간 지점과 같이 점차 흘러내린 차트가 만들어졌을 텐데요. 사람마다 엑시트 기준이 다를 테니까요. 갑작스런 하락과 갑작스런 상승은 큰손이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9일에도 보면 시초에 크게 하락시켰다가 장 초반인데 굉장히 빠르게 말아올렸죠. 10만 주니까 거의 100억가량이나 되는 양인데 개인이 움직였다고 보기엔 큰 물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의 가격을 올리고 싶은 큰 손이 있다고 보고 기존 투자 아이디어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도를 어떻게 할까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기본에 충실하다면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땐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 시향을 봐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종목의 주가를 상승하는 건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재료도 실적도 결국 수급을 끌어모으기 위함이니까요. 그렇다면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기본인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이평선으로 할 수도 있고 볼린저 밴드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변수도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대중적인 변수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일단 27일 시가 갭을 띄웠을 때 절반을 매도하고 볼린저 밴드를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한 시점에 잔량 2주를 남기고 모두 매도했습니다. 만약 그날 올라갔어도 다시 매수하진 않았을 것이며 아마 다음 날인 28일 매수 고려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매도 단가는 38만 2천원이 나왔군요. 매도 사유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투기 세력이 나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8일 매수를 준비했는데요. 어디까지 하락시킬지 모르니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HN에 투자했던 금액 중 80%를 6분할로 나눠 하루 중에 매수했습니다. 첫 매수는 시가 갭 하락 때, 두 번째 매수는 이평선이 모여 수렴 양상이 보였을 때, 세 번째 매수는 바닥 지지를 확인하고 이평선에 다시 올라탔을 때 진행했으며 나머지 세 번의 매수는 이평선이 다시 수렴했을 때 집중 매수했습니다. 원래 종가 매수를 할 계획이었지만 초기 평단이 높게 잡혔으므로 약간의 모험을 한 편이긴 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매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매수 가격은 34만 2천원가량이 됐으며 종가였던 34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일봉상 5일선을 지지한 양상이었습니다.
전 5일선을 체크하고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과감하게 떨궈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단기 매매를 진행한 이유는 일단 27일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예상과 달리 상승한다면 그냥 보내줄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일단 저가 매수에 성공해 그냥 보유했을 때 대비해선 마진을 11% 정도 확보했네요. 설령 신주 상장일 때 권리락 전날 가격을 깨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시 손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죠. 80%의 매수가 끝나고 남은 20%의 매수는 29일에 진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점상으로 올라가면 못하겠지란 생각으로요. 29일 시작은 23%로 시작했으나 19% 수준까지 크게 내렸습니다. 이때 매도를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일단 일봉상 볼린저 밴드가 지지되어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횡보 시 저점을 높이는 걸 보고 나머지 20% 물량을 매수했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게 트레이더들인지 세력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큰손의 매집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매수 후 현재 보유 비중별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중에 참여한 지분 20%는 30% 수익이고 나머지 60%는 수익률을 알 수 없으나 권리락 전일 종가를 지킨다고 봤을 때 0%, 그리고 29일 추가 매수한 분량은 5% 수익입니다. 앞으로 한 번이라도 상한가가 나오면 좀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 현황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점은 지지와 저항만 이용하더라도 완전 저점 매수, 고점 매도와 같은 최선의 방법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매수와 매도를 분할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매수 시 12%까지 하락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건 세력밖에 없으며 저 같은 개인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겠죠. 그리고 첫날 80%의 물량만으로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권리락의 상승이 예상되면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생겼습니다. 이로써 전체 금액의 40% 물량이 내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승 흐름에 노출되는 거죠. 이처럼 지지와 저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트레이더뿐 아니라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모두 그런 지지선을 보면서 매수 매도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지지라인이 강하게 뚫리면 이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 세력이 모든 투자자들의 금액을 감당할 정도로 큰 금액을 사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상승 모멘텀 전환이 어려울 뿐더러 상승을 만들어내도 이를 매도에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지와 저항은 매수 매도 타점 기준이 되는 겁니다. 현재 시총이 작기 때문에 세력이 크게 흔들 수 있긴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까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고점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종가 기준 음봉은 만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이 바로 그 고점일 수도 있겠지만요. 에코프로HN의 경우 종가 기준 5일선과 볼린저 밴드를 착실하게 지킵니다. 앞선 상승에서 5일선을 타다 지속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탔으며 이후 하락에서도 볼린저 밴드를 체크, 볼린저 지지, 5일선 지지, 볼린저 지지, 볼린저 지지, 볼린저 지지 및 5일선 지지 후 갭상으로 볼린저 밴드에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고려할 때 그렇다면 매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당연히 지지선을 고려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29일 공시는 꼼꼼히 봐야 합니다. 8월 2일 매매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는 공시죠. 30일 종가가 28일 대비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 거래 정지가 되는데 30일 가격이 29일 대비 8%만 올라도 하루는 매매 거래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일 시초 가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알아보시죠. 시가 상한가를 만들 경우 하루 매매를 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매수 잔량을 꼭 체크하면서 상한가가 풀리면 매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가 상한가이면서 매도가 나오면 음봉이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투매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지라인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상한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냥 잊고 다른 종목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으로 말아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매도를 할 때 먼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갭상승, 보합상승을 만들 경우 아마 4에서 6%를 만들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부근에서 말이죠. 이 경우 높은 상승을 보이면 크게 매물 출회되어 가격을 누를 것이며 볼린저 이탈시켜 전날 가격까지 내렸다 보합으로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볼린저 밴드가 좋은 가격 방어선이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투매 물량을 매집할 수도 있겠죠. 장중 큰 음봉이 나올 테니 투매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 말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섣불리 건드리는 것보다 그냥 손절, 엄밀히 손절은 아니지만 아무튼 손절 라인만 정해줍니다.
29일 마지막으로 큰손이 매수한 가격이 106,800원이니까 이 라인을 크게 뚫지 않는 한 관망하면 되겠네요. 하락 추세 지속되면 매도하고요. 갭 하락을 만들 경우 갭 하락을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가 발생한다면 상승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보유자들은 갭 하락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고 세력만 물량 매집을 위해 진행할 테니까요. 이 경우도 종가 기준 볼린저 상단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하락시 매도 역시 마지막 큰손 매수가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100억 물량이 출회되면 치명적일 테니까요. 앞에 어떤 방법보다 잃지 않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시초가에 그냥 팔아버리는 게 유리합니다. 더 상승할 거라 믿고 가져간다면 버텨보면 되고요. 어차피 총 금액의 4분의 1만 움직이는 거라 10% 움직여도 2.5%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매매하시는데 편할 겁니다. 나는 머리에서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 어깨에서라도 팔자라는 생각으로 매도한다면 더 차분하게 전략 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앞에 모든 방법은 상승을 전제했을 때 전략으로 현재 가격이 지나친 과열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시장가 매도를 하시고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의 무중 사례를 권리락 당일 다음으로 비교해 볼까요? 권리락일 상한가 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익률을 보인 이지바이오의 경우 권리락일 20% 상승했다가 종가 상한으로 마무리 지은 건 에코프로H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다음날 볼린저 밴드에서 멀리 떨어진 갭상을 일으키고 이를 상한가로 올렸다 떨어져 음봉 마감했네요. 이 종목의 경우 2차 상승 시 지지와 저항이 모호했습니다. 상한가를 치면 보통 지지선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데 따라서 상한가를 치고 하락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해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지바이오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피크점을 나중에 넘는 다른 호재가 발생합니다. 다음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권리락 상한가 친 후 지속 상승한 좋은 사례죠. 권리락 30% 상승 후 30%, 19%, 3% 상승하고 개파락했네요. 이 경우 지속 하락 후 가격도 권리락 전일 가격 대비 30%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시장 관심과 시가총액 모두 에코프로H과 비슷한 정도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넥스틴입니다. 권리락 중 상한가 치지 못했으며 신주 상장 후 권리락 전날 가격을 깼으나 바로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이 경우 권리락 때 장대 음봉 나온 게 특징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 상한가 못 치고 지속 하락을 보였네요. 심지어 권리락 전날 가격을 금방 뚫고 하락 전환됐습니다. 앞서 권리락 상한가 친 두 종목을 근거로 봤을 때 권리락 다음날 이후에는 종가 부근 음봉이 뜨면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바이니까요. 추가로 무증의 영향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아 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무증에 의해서 얼마나 상승할지는 종목에 따라 달라 정량화가 어렵습니다. 다만 무증 당시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즉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이 이 종목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지바이오의 경우 저평가주였고 사료 첨가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자돈 사료 수요 증가 기대감이 있던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영세한 종목으로 주도주 섹터도 아니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 치료제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 종목이 무상증자하던 시기는 셀트리온을 비롯한 주요 바이오주들의 마지막 피크가 발생하던 시기입니다. 수급상 주도주 섹터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넥스틴은 인스펙션 장비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이는 미국 KLA에 대항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 기술 혜자가 있는 편입니다. 반도체 섹터 대세 상승기에 무상증자 진행했으며 주도주 섹터에 속했습니다. 시젠의 경우 진단키트주로 무상증자 당시 코로나로 올해 실적이 대폭 향상되었음이 알려져 있었으나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진단키트의 성장성에 물음표가 붙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도주 섹터가 아니었습니다. 앞선 사례 중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사례는 주도주 섹터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 호재가 큰 종목이었습니다. 나쁜 흐름을 보인 종목은 약세 섹터에 속한 경우였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본인이 알고 계신 무증 실패 사례가 있다면 그 종목이 대세인 섹터에 속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앞으로의 수급 유입을 가능하게 만드니까요. 에코프로H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각자 판단하셔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코프로HN의 대응 전략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